안녕, 네온쌤이야. 자, 네온쌤이 소개해주는 좋은 책, 너희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책. 바로 이번 시간에는 젓가락 도사의 후예라는 책을 소개해줄까 해. 자, 젓가락 도사의 후예는 사실은 교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좀 나와. 근데 약간 달라. 젓가락을 너희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못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젓가락질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때요? 반찬만 잘 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이 젓가락 도사의 후예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 또 책 읽으래. 아, 나 싫은데 하는 친구들도 잘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자, 그런데 우선은 이 책을 너희들이 함께 보면은 좋을 만한 국어 교과 단원도 좀 소개를 해주면서 같이 또 알아봐야 하잖아. 바로 7단원, 2학기 7단원에 독서 감상문을 써요 라는 단원이 나와. 자, 너희들이 뭘 하겠어? 맞았어. 책을 읽고 난 뒤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쓰는 글, 바로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단원이거든. 너희들이 이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길 바라면서, 그러면 먼저 이 젓가락 도사의 후예는 어떤 내용인가? 자, 박혜숙님의 글인데, 자, 이 내용은 아직 젓가락질에 서툰 병아리 초등학생 우재라는 아이가 나와. 자, 그런데 이 우재가 젓가락 신동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담고 있거든. 자, 숟가락이나 포크로 간편하게 집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 그런데 그 우재가 처음에 젓가락질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 엄마는 막 젓가락질 해야 된다 그러고, 할머니가 우재한테 막 포크로 돈가스라든가 소세지 이런 반찬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지만 형과 엄마가 자꾸 젓가락질로 딴지를 거니까는 왜 그래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야. 저 우재가 굉장히 태도가 좋다? 바로 뭐냐면은 젓가락질을 아주 잘해 보이겠다고 다짐을 하게 돼. 이 친구는 뭐를 해도 참 열심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들었어. 자,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들려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젓가락 도사들에 대한 이야기. 우재에게 나는 젓가락 도사의 피가 흐르는구나. 나는 젓가락 도사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 뿜뿜 불어넣게 되는 거야. 자, 그 덕에 특별한 비밀훈련에 돌입한 우재는 11월 11일에 열린 젓가락 대회에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발전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야. 자, 어설픈 젓가락질에서 이제는 능수능란한 젓가락질을 하는 신동으로 거듭난 이 우재의 모습.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책 뒤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 문화, 또 청주에는 젓가락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젓가락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도 담고 있는 재미있는 책 읽어보고 싶지? 자, 그래서 이 젓가락질에 서툰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을 만한 책,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내 주변에서 충분히 보여질 만한 이야기. 말도 안 돼, 무슨 젓가락 도사야. 아니, 무슨 젓가락 도사는 뭔 도사인데요? 하면서 궁금한 친구들, 자, 책을 얼른 빌려보든 사서 보든 해봐봐. 재밌거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단원의 개념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해야겠지? 너희들이 이 글을 읽고 독서 감상문 써보면은 좋겠다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써요라는 단원도 공부하게 되거든. 바로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이제 너희들이 읽은 책에 대해서 감상이나, 그러니까 감상, 즉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우선은 읽은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활동으로 좀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지. 그래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럼 독서 감상문은 어떻게 쓰나요?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난 뒤에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돼. 자, 그런데 보통 처음 부분에는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 동기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책의 어떤 줄거리라든가 책에서 재미난 부분이라든가 감동적이었던 부분, 인상적이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가운데 부분에 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끝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생각이나 느낌, 즉 감상이 담겨 있으면 돼.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문제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맞아, 바로 어느 부분이 동기, 그러니까 까닭이 나타나는지, 어느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인지, 감상이 나타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 찾는 문제들이 꽤 나올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활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글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 수행평가 활동들이 아마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해본다 생각하면서 젓가락 도사의 후예를 읽고 독서 감상문 써놔보는 건 어떨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서연쌤의 구구절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은 이 도사님에 대해서 좀 읽어보려고 해. 너희들이 재밌어 할 것 같아. 좀 재밌었어. 바로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이 부분이었지. 두 번째 도사님 이야기야. 두 번째 도사님 이야기는 아빠가 해주었어요. 두 번째 도사님은 조선시대 때 동국마마의 호위무사였대요. 이렇게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궁궐안에는 동국마마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무서운 병을 옮기는 파리 수백 마리를 동궁에 풀어놓았대요. 앵앵 앵앵앵 여기저기서 파리 소리가 울리자 신하들은 모두 도망갔대요. 동국마마와 도사님 둘만 남기고요. 앵앵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동국마마 코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 도사님이 젓가락을 꺼내 파리를 잡기 시작했대요. 젓가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파리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대요. 도사님은 파리를 잡아 동국마마를 지킨 공으로 큰 벼슬을 받았대요. 그 뒤로도 오래도록 동국마마를 지켰고요 라고 나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사님은 어떤 이야기일까? 살짝 알려주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대.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젓가락으로 어떠한 일을 벌였을까? 그리고 도사님이 되었을까? 자, 궁금하지? 궁금하면 읽어보도록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젓가락 도사의 후예라는 책을 소개해줬어. 자, 우리가 국어 교과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알려줬지? 자, 그렇기 때문에 독서 감상문도 좀 써보고 그러려면 이 책도 잘 읽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만나도록 할게. 그러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꾹꾹꾹 눌러줘.